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만 여자 살아서 그런 게 여성의 문제는 보편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별나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가나 영국 가나 독일 가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만 문화적 차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구조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개인을 존중하니까 남녀라는 문제보다는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우리나라는 남녀라는 데 너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거 엄청 따지잖아요. 임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라고 안 낳고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 여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낙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된 여자가 연 3만 명이었어요. 요즘 인간 세상 엄청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궁금해요. 안 나오네. 응.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선생님? 72년생. 여기는? 71년생. 여기는? 80년대생 없어요, 혹시? 다 70년대구만. 예. 70년대시구나. 우리 엄마가 제일 어린 거 아니에요? 74. 74. 그죠? 74가 제일 어린 거지? 위지? 74가 제일 어린 74학번이면 제가 고등 3학년 때네요. 이게 첫 장이에요? 그 앞에가 그거 아까 거기였어요. 이게 두 번째. 엔터 계속 누르시면 돼요. 아니, 원래 돌아가려면. 돌아가려면 한 번만 더. 여기가 1페이지.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 제가 몇 번 권했었죠. 네.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사회에서 겪는 성의 차별을 우리는 젠더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는 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역할을 하느라고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고요. 또 이 부담을 저항하려고 하면 또 부담이 있어요. 또 생겨요. 그래서 그 부담이 무서워서 그냥 컴플렉스를 지닌 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두려워 말자는 거예요. 또 다른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지 말고 표출하자. 여성들이 표출하는 방법에는 최고로 보편적인 게 뭐예요? 수다로 풀잖아요. 수다로, 그죠? 수다를 푸는데, 수다 푸는데 가서 또 저거 남편 잘난 얘기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재수없는 거거든. 정말 재수없네요. 저기 집 잘 사는 얘기부터 남의 출세한 얘기 진짜 재수없어요. 제가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안 만나요. 걔는 날로 만나고 싶어요. 걔만 만나면 누가 출세했고 누가 저거 너무 지금 얘기하면 내 얘기하자. 아이 메시지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수다를 떨 때 옆집에 갔다고 저 집에 갔다고 저 집에 가다 저 집에는 1등 했고 저 집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수다의 핵심은 아이 메시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힘든데 어떤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거. 그게 수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다로 푸는 거죠. 너무 집 이야기, 잘한 이야기 쭉 수다 풀고 가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 바가지 긁는 거죠. 어쩌다 니는 재수없이 그렇게 못생겼냐? 니는 왜 그런 거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연대의식을 생기고 자매가 생기면서 그래서 친구가 많고 그래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맨날 지 남편 잘난 얘기만 하면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남편 얘기하는 동네는 절대 안 가요. 남편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있어요. 남편 얘기 안 하는 친구들. 전부 남편들이 다 시원처럼 나가고 보니까 다 잘 나간, 여성들이 직장을 하니까 남편 얘기 할 게 없네요. 남편 얘기하면 그건 안 만나는 거죠. 남편 잘난 얘기, 정말 재수없는 얘기예요. 또 내 아들 공부 잘하는 얘기, 그래서 재수없는 얘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한장을 하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수다의 재미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다를 많이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힘들 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가족이 다 하지 못하고 가족이 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그런 친구들로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엮어줘야 내가 언제라도 어려울 때 서로 말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친구 따라 강남도 노상 가는 이런 재미, 그런 재미가 있어야 친구가 갖는 재미를 가져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친구를 찾는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를 찾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는 집에서 별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동료를 많이 찾아다녀요. 뭐를 같이 할 사람, 뭐 같이 얘기할 사람, 같이 먹을 사람, 같이 놀 사람, 이런 거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자꾸 내 건강성은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강성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잡아먹는 건강성을 해치는 부분을 자꾸 풀어내줘야 된다. 풀어내주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풀어내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페미니즘 하면 힘들어요. 막 내 남성 투쟁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하시니. 그래서 남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게 있고요. 이거, 여러분은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세상에 여사들은 낳았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미덕이 뭐예요? 남편 잘 복양하고 애 잘 키우는 게 첫 미덕이잖아요. 첫 미덕 맞죠? 그 미덕이에요. 그런데 남편 잘 복양하고 애들 잘 키우려면 복양할 남편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예? 복양할 가치가 있는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양할 가치가 없는 남편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죠? 정말로 한 달에 월급 제대로 받아오고 착실하게 하고 정말 애만 키우면 되면 좋죠. 그죠? 남편에서 애만 잘 키우고 집안 살림 잘 살고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여성들이 만족하는가에도 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도 복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만족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편을 복양을 안 하고 애를 잘 키워도 허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리 아주 쉬운 말로 자아실현이라 그래요. 자아실현이라 그래요. 내 실현을 위해서. 내가 실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어떠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우선 아직 애가 어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애가 어리니까 이유가 이제 바깥으로 있죠. 애가 어리다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일단은 자식을 좀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욕구다. 자기 자신 거한테는 애 시큰 키우고 있는데 애가 맨날 울어 제끼고 애 먹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챙기다가 주변을 하다가 잃어버린 건 뭐냐. 나가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꿈이 뭐였지? 고등학교에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뭘 내가 잘했지?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잊어버렸죠. 많이 잊어버렸죠. 이거 되살리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애 똥지를 빨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고 싶고 꿈을 꾸었던 그 옛날의 그 무엇을 꼭 지니고 계셔야 된다. 그거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좀 지나면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빈둥지 애다 키우고 나서 완전히 빈둥지 컴플렉스에 젖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 당장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라도 한 가지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이걸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것 같아요? No. 나가봐라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데 애들이. 정말 못됐어요. 저거 집이 있으면 내 절대 안 도와주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 지금 애 키우다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렸죠?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애가 있어서 못해요. 이거 하고 애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 아무 생각 안 해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인생을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 거래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뭐 활동하는 90살까지라고 칩시다. 100년, 10년은 조금 빌빌한다고 치고 90살까지라고 치자. 적어도 인생 30년 이상 다 살아야 되고 40년씩 살아야 돼. 그거 40년 어떻게 살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잠깐 사는 거예요. 40년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내가 그걸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시의원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다 지금 구상을 맨날 상상을 해요. 항상 시의원을 한 번 더 하게 될지 더 할 거냐 아니면 딴 데 가서 뭘 할 거냐 그지 나한테 물어봐요.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시의원 별 볼 일 없으면 때려칠 거고요. 좀 괜찮으면 더 할 거요. 아니면 내가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던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 이거 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가서 어디 이제 가서 모임에 가면은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애는 어쩌고 밖에서 일을 하냐. 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애는 어쩌고. 애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애는 어쩌고 밖에서 일을 하냐. 이때 대답 참 깝깝해요. 나는 당당하게 우리 시어머니가 다 키워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 키워요. 진짜로 나는 우리 애들 시어머니 다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키웠다는 것만으로 우리 애들은 다 엄청나게 당했어요. 또 엄마는 자기들한테 해준 게 없다 이게. 어머니가 다 해줬지. 그러고 한참 또 시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럼 돈 안 벌고 너희들 맨날 집에서 끼고 있었어야 되느냐. 아니잖아. 그래서 어땠대? 어때? 근데 할머니가 키웠는데 어때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해야지. 그래, 어쩌게 너 불쌍해. 내가 너희들을 봤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을 못 봐줘서 너가 이렇게 됐다. 요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나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해준 게 많잖아. 내가 너희들 옷도 사 입히고 공부도 시켰으면 됐지.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거죠, 이거. 정말 어쨌다는 거냐? 누가 따지게 들랑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되면 아기를 봐주잖아요. 배주면 공짜로 봐주면 절대 안 돼요. 공짜 봐주면 안 돼요. 공짜 봐주고 계시지. 어쩌다가 한 번 봐주는 거. 어쩌다가 한 번 일당 받아요. 일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한테는 20만 원만 주고 100만치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 나도 지금 우리 애들이 생기도 않은 애 가지고 맨날 애를 누가 보느냐. 맨날 그러고 있어. 생기도 않은 애를 가지고 지금 날마다 얘기해요. 예, 우리는 공짜가 없다. 우리는 네가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본다. 그러셔야 돼요. 공짜로 봐주고 그러지 말고 불쌍해서 어떻게 공짜 봐주면 안 돼. 그 돈 모아갖고 지는 뭐 그 돈 내한테 오는 게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가 또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여성들은요, 인생이 몇 번 바뀌잖아요. 처녀 때는 꿈에 부풀어 살다가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운명에 의해서 운명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임신, 출산, 육아에 의해서 운명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또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중에 자식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환상이에요, 환상.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잘 된다는 게. 우리가 잘 된다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갖고 좋은 직장 가서 잘 직장에서 승진 딱 하고 돈 잘 벌어오는 거. 그걸 잘 된다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요. 그렇게 돼도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요.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시어머니 알기를 못 갖지 알아요. 그럼 그 잘 된 거예요? 자식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자식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자식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뭐 대답이 없네. 고민이 되는 거지. 안 겪까 모르죠. 실제 심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식은 아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내는 순간 장모한테 쫓겨가는 거고요. 진짜 잘난 아들은 나라에 뺏기고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오빠, 우리 조카, 다 잘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뭐 패스를 했어. 어쩌고 됐네. 잘난 아들은 나라에 맡기고요. 그 다음 아들은 장모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일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실제 경우요. 나는 우리 아들이 엄청 못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을 빨리 잘나게 해서 빨리 장모한테 가든지 마누라한테 빨리 가기를 나는 바래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걔 덕을 안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그렇게 키워서 그 덕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덕을 보려고 그래요. 덕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 자식들 애 봐주는 거. 애 봐주는 게 우리 60대에 또 할 일이에요. 안 해주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 딸이 어딜 가든 남편 어딜 가 살니까 애 봐주는 일이에요. 근데 애 봐주는 일을 공짜로 한다든가 마치 나의 의무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은 재밌게 키울 수 있다 그래요.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요. 난 아직 못 키웠어요. 둘까지 키울 땐 참을 수 있다 그래요. 셋까지 키우라 그럴 때는 완전히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키우고 싶다. 그게 보통 그래서 이 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다 잘 봐요. 애를 보고 다 참아요. 그러면 내 인생 70 가면 어찌 되는데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리고 딸들이 14개지만 딸들이 14도 할 수 없죠.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임신 출산 문제는요. 육아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예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엄마가 키우면 좋다 해서 열심히 키웠더니 내 자신이 없고 또 딴 사람이 키웠더니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부모가 키우되 어쩔 수 없는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신 출산의 문제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 가정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함께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돌봄센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혼자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키울 수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봄에 관한 하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거는 가정에서만 둘 수가 친정 부모에게 둘 수 없고 엄마에게만 둘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여성들을 아까 백마 타고 온 남자가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직장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직장이 싸움판이에요, 새로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남녀 차별로 들어갔어요. 경력도 내가 많았는데 그 친구는 32만 원 주고 나는 28만 원을 주는 거야. 처음부터 싸웠어요. 왜 나는 28만 원이고 쟤는 32만 원이냐. 아무리 싸워도 그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 안 하지 호봉을 바꿔주지는 못했어요.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싸웠어요.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 돼도 여자 호봉 1년에 8,000원이 오르는 거예요. 8,000원이 오르는 거야. 근데 나는 과장이 되면 남자들은 과장이 되면 15,000원씩 올라. 똑같은 과장인데 똑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8,000원 오르고 한 사람은 15,000원 올라. 딱 이유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때 해야 할 일이 뭐죠? 투쟁이죠. 뭐 페미니즘은 또 투쟁이 있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지를 쓰고 싸웠어요. 그때 나중에 아주 나를 못 말렸어요. 못 말렸는데 결국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나는 연봉이 통일하게 나는 8,000원 오르더라고. 그러나 내 후배 과장은 15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싸운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나게 오지 않아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 후배들, 내 이웃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내 투쟁의 결과예요. 우리 고수는 너무 잘 아시죠? 내 투쟁의 결과는 내가 먹지 않는다. 내 이웃과 후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웃과 후배들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배들이 먹은 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그냥 끝내요. 그러지 말아야 되나. 마, 이번에 연봉 오른 거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했기 때문에 됐다. 알고나 먹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니까 돼요? 지가 다 한 줄 알아. 지가 다 한 줄 알아. 네가 지금 과장 월급을 15만 원 올린 이유는 내가 100개월 동안 싸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월급의 반은 사실 내 거야. 뭐 주든 안 주든 말은 해놔야 된다는 거야. 꼭 말은 애들도 똑같아요. 해줘야 된다. 네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 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 맛있는 밥을 먹는 거야. 잔소리 같지만 이 잔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잘 못해요. 그런 잔소리는. 다 옷 입어라, 청소해라,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이런 건 잘하셔. 근데 내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네 도시락을 이렇게 싸놓으라 이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의 동물이라. 교육 받은 만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내 월급이 이거였는데 내가 과장이 처음 돼가지고 호봉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지금 이게 있어. 이 성과를 잊어서는 안 돼. 이 15만 원 중에 밥 한 끼는 나한테 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되거들랑요. 나도 너무나 안 돼요. 도대체 이 시대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깊은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요. 안 돼. 그래서 이 과장 호봉이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경험들을 했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제 직장에서 다니던 과장이 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야말로 8년 만에 연락이 뛰어 왔어. 내가 괘씸했겠지 안 괘씸했겠지. 그놈 새끼 내가 과장 차장 시켜주려고 얼마나 애매고 걔 코칭 해가지고 지금은 잘 나가요. 그런 놈들이 만나면 밥은 내가 사야 돼요. 지금도 싫은 밥 내가 사야 돼요. 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걔를 내가 그때 말해야 돼. 야 지금은 너가 밥 사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하직원은. 그럼 그 다음에 한 내 행동은 뭐예요? 안 해버리는 거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다는 얘기는 기분이 나빠서 안 갔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저 섭섭하기만 하는 거야. 우리 전무님이 우리 상가에 안 왔다. 섭섭하기만.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안 했기 때문에. 엄마의 교육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되 잔소리의 주체가 나를 중심으로 잔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에만 듣고 또 속 밖에 집에 절대 안 할 거야 보내. 그죠? 안 할 거죠? 그 중에 한두 개만 하십시오. 어때만 해도 어때요? 어때만 해도. 그죠? 어때만 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아가는 지금의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 페미니즘 강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한 명이, 리더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페미니즘 얘기를 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엄마가 한 명이 있으면 이 한 명이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명을 만들 거예요. 또 한 명을 만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만들면요. 저는 제가 만든 14만 4천 명의 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우리 엄마들을 만들면요. 2천만 여성이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꿈이 뭐였냐? 2천만 여성의 해방이거든요. 하도 살기 힘드니까 그게 내 뼈저린 나의 삶의 모토가 된 거예요. 모토가 됐어요. 주변 사람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해요? 주변의 공감대를 많이 가지러 가야 된다. 지금 제가 꿈꾸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20명이면 이 20명이 최정순 같은 강의를 그냥 기차게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강사 양성까지 쫙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하자고요. 난 또 하자고 꿈꾸는. 예.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우리 여성에서 기본 페미니즘에서 찾아보면 유리천정이라는 단어예요. 유리천정이, 유리벽과 유리천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유리벽과 유리천정. 들어보셨어요? 여성은 왜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의 2%가 여성이에요. 그럼 98%가 남성이에요. 그럼 어떤 문화가 작동하는지 알겠어요? 김학의의 문화, 장자연의 문화, 버닝썬의 문화가 작동하는 이유는 98% 이 나라의 리더가 남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98% 중에 반쯤이 여성이면 그런 문제가 적게 터지거나 안 터지죠. 이게 문제예요. 리더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성이 기업의 2%밖에 없고 또 상위 집단, 소위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행사하고 마약을 행사하고 성범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그룹이 모두 99%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섹스의 욕망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말해 우리가 적폐청산이나 부패의 문제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부패가 뭐예요? 돈 먹는 거, 돈 갖고 노는 거, 마약 갖고 노는 거, 권력 갖고 노는 거, 폭력 갖고 노는 거, 그게 부패예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게 그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에요. 여성이 여성 마약도 합니다. 근데 여성이 성폭력 하겠어요? 폭력 하겠어요? 성폭력 하겠어요? 성희롱, 성관건, 성모시기 이런 건 하나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일어날 일이 없어요. 적어도 98%는 일어나지 않는다. 1, 2%의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주류가 아니고 대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천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리천정을 많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과 마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높은 권력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남성 중심적의 여성 차별의 문화가 있는 이것을 깨는 게 유리천정을 깨는 길이다. 그래서 리더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하는 이유, 시의원 수가 많아야 하는 이유, 기업의 임원이 많아야 하는 이유, 공무원의 여성 임원이 많아야 하는 이유, 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유리천정이 천정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리천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잘못하면 그런 권력과 돈과 폭력과 마약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마약하는 거 봤어요? 연결된 이 고리를 깨기 위해서 유리천정을 많이 깨고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리더 만드는 일이 굉장히 저는 사명처럼 느끼는데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천정. 유리벽은 뭐냐? 여자의 할 일, 남자 할 일을 딱 구별을 해갖고 여성은 콜센터에 전화 받는 여성. 그래갖고 더 이상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직종으로, 다른 직군으로 옮겨가지 못해서 딱 구별해서 비정규직 유리벽. 비정규직의 여성이 훨씬 많죠? 거의 비정규직은 여성들이잖아요. 이게 다 유리벽이에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유리벽을 갖고 있는 거죠. 저에게 시간이 끝날 때 돼가죠. 마무리해야 되죠. 5분 내로 마무리해야죠. 유리벽이 있어요. 또 문제는 임금 차별이 있어요. 여성이 남성의 우리나라는 60%밖에 월급을 받지 못해요. 여성이 훨씬 가난해요. 우리 사회에 가난한 건 여성하고 노인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청년들도 엄청 가난해요. 많은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차별, 빈부격차가 지금 심해졌잖아요. 돈 있는 놈은 지금 펑펑펑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 돌아가고요. 없는 우리들은 날마다 줄어들어. 저 밑에 있는 사람, 저희 하층 쪽은요. 인구 3만 불이 됐지만 3만 불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어려면 이 격차가 지금 훨씬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심해지고 있다. 상위 1%가 갖는 재산이 엄청나고 하위 1%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 격차가 심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정치고 바꾸는 게 리더고 또 그걸 올라서는 게 유리천장을 올라서는 게 여성들이 의식을 높여요. 페미니즘 의식을 높여서 끊임없이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리더가 필요해요. 엄마의 리더도 필요하고, 직장에서의 리더도 필요하고, 뭐 어디 곳곳에 노동조합의 리더도 필요하고, 곳곳에 리더가 필요해요. 이 리더들이 많이 생겨서 이 리더들이 페미니즘 의식을 가질 때,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 얘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근데 이게 행동이 돼야 돼요, 행동이. 행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지만 인식을 하고 인식에서부터 행동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이해하고 발로 이해할 때까지가 시간이 바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도 없이 들으셔요.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여러 번 하지만 하면서 나도 조금씩 또 바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편하고 논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이런 문제에 져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걸 계속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틈만 나면 이 의식이 떨어지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이런 책을 많이 읽거든요. 이런 책을 읽어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이런 모순 속에 있으면서 괜히 내가 이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다. 다시 투쟁의식을 다시 전투력을 높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요. 어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때? 그리고 전투력. 아닌 거는 투쟁을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고 내 자신과의 투쟁, 내 자신과의 싸움, 주변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죽이지 않고 욕구를 죽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있으면 하고요. 아름다운 페미니스트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잘 들으셨죠?